안녕하세요. 약먹은 토크의 김주환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주사 시간을 12시간에서 5분으로 줄인 알테오젠. 올해도 조단위 기술 수출을 예약했다. 이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우리가 이제 병원 가서 뭐 감기 주사나 뭐 독감 주사, 예방 주사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찰나의 순간에 접종이 끝나잖아요. 바늘이 들어왔나 싶으면 이제 접종 끝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, 이게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 투여 시간이 짧게는 5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 정도 되거든요. 근데 그 이유가 이게 이제 뭐 피하에 놓는 게 아니고 이 정맥을 통해서 주사를 놔서 정맥에 놓으면 이제 혈관을 타고 몸 전체에 이제 약물이 퍼지는 거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이제 약물이 투여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. 주사만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약이 정말 혈관 타고 제대로 들어갔는지 검사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검사 시간까지 포함하면 뭐 하루 종일 꼬박 그냥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또는 뭐 하루 정도 또 입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. 환자의 컨디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사를 뭐 다음에 좀 맞도록 합시다. 투약을 나중으로 좀 미룹시다.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를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, 이게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. 약이 아까 그 정맥을 타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. 정맥이 아니라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이게 부풀어 올라요. 그래서 요 화면 보시면 뭐 이렇게 팔뚝이 굉장히 부풀어 올라 있죠. 그래서 이런 거 아마 몇 번 보셨을 거예요. 아마 병원 같은 데 가셔가지고, 아니면 전철 같은 데 타면 이렇게 이제 약이 다 잘못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약이 좀 잘못 들어가면 좀 살이 부풀어 오르거나 좀 그런 부분이 있다. 일단은 12시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황폐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. 그래서 좀 어렵죠. 그렇죠. 이게 보통 이제 아까 피부에다가 놓게 되면 약물이 이제 이렇게 부풀어 온다 그랬잖아. 약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.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층 아래 보면 이제 하이루론산이라고 층이 있어요. 요거를 분해하는 효소를 집어넣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이 하이루론산층을 구멍을 내면 그 구멍 사이로 약물이 쭉 들어가서 몸 전체로 이제 들어가서 다시 혈관으로 타고 들어가서 몸 전체 퍼지는 뭐 그런 방식인 거거든요. 그래서 혈관 주사를 좀 뭐라 그럴까, 피하 주사로 바꿨다. 그러니까 피부 아래 피부에 주사할 수 있는 주사로 바꿔서 이제 12시간을 5분으로 줄이게 된 거죠. 한 번에 쭉 넣으면 되기 때문에. 딱 하나 있어요. 미국의 할로자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, 이제 이 제품 이름이 이제 pH20이에요. 근데 이제 알테오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pH20 할로자임의 제품보다는 좀 더 진일보한 제품이에요. 그래서 동물 실험을 했을 때도 훨씬 더 발현율이 좋았고요. 열에도 더 강해서 변형이 약하고요. 그러니까 약물 자체가 굉장히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. 또 면역 반응도 좀 적게 나타나도록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뭐 주사를 맞았을 때 이게 그렇잖아요. 외부 침입자로 간주하게 되면 뭐 T세포나 면역세포들이 이제 발현이 돼서 또 정상세포를 공격하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데,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했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진일보했다고 보시면 되겠고,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알테오젠의 이 알트비포라 그러거든요. 이 제품 자체가 훨씬 더 좀 좋은 제품인 거고, 뭐 전 세계적으로 제품군을 봐도 2개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기사를 쓸 때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. 기술이 좋다. 그러면 이제 기술 수출을 이 정도면 예약한 거 아닌가, 이렇게 제목을 쓸 수도 있어요.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알테오젠의 알트비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좀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기술 수출을 할 때는 순서라는 게 있거든요. 맨 처음에는 이제 기밀 유지 협약이란 걸 맺어요. CDA라고 하는데,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상 자료도 다 보내주고 그쪽 회사에다가 다 자료를 다 보내줘요.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, 어떤 식으로 했는지, 그리고 임상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했는지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다 보내주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자료를 봤는데 뭐 관심이 있거나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는 물질 이전 계약을 해요. MTA라고. 그거는 뭐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뭐 그 물질을 아예 사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실험실 가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볼게, 이런 의미거든요. 그래서 직접 잠재 고객사가 직접 치료제 후배 물질을 자기 실험실로 가져가서 효능도 살펴보고 어느 정도 용량 넣었을 때 최적의 용량으로 갈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, 또 자기네 약물하고 한번 붙여도 보고, 그래서 잘 결합이 되는지 여러 가지 실험을 다 해보고,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, 이거 좀 해도 괜찮겠다, 이런 판단이 되면 기업 실사 일정을 협의하게 되거든요. 사실상 이제 기술 수출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,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한 이 2군데 회사와 이 기업 실사 일정을 협의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금 실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. CMO, 그러니까 위탁 생산 시설 가서 실제 약물이 어떻게 지금 생산되고 있는지, 또 생산 정보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게 되는 거고, 뭐 최종적으로 수출 조건도 협상하게 되는 거고, 그런 과정이 있어요. 그래서
사실상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이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정도 추세면, 흐름이면 그 기업 실사 일정 협의를 맺은 몇 개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중에 최소 한 개 정도는 연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. 없었어요. 왜냐하면 기존의 방식은 다 정맥이기 때문에 정맥을 통해서 넣는 거면 약물의 양이 적으면 투약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,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인 정맥 투하 방식은 약물 들어가는 게 한 방울씩 들어가거든요.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일 수는 없는 거고, 이건 아예 이제 피부층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드릴로 구멍을 낸다 생각하시면 돼요. 약이 확 구멍을 내가지고 글로 이제 약을 통과시켜가지고 넣는 거라서 완전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. 그래서 뭐 그 사이에 어떤 중간에 어떤 중간 어디쯤에 어떤 기술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기술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게 출처가 되게 뭐 업계 관계자 뭐 이렇게도 많이들 이제 언론에서는 표현도 하고 뭐 어디 삼자한테 들었습니다라고도 얘기하는데, 이거는 제가 알테오젠한테 직접 확인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전에 이제 계속 뭐 CDA, MTA 약간 그 과정을 거쳤던 회사들이 6월달에 이제 미국에서 바이오 USA가 있었거든요. 그 자리에서 이제 거기서 사실상 원래 잠재 고객이었던 그 고객들이 이제 기업 실사 일정에 대해서 이제 협약을 맺은 거죠. 그래서 협정을 체결한 거라서 뭐 직접 들었습니다. 그래서 거의 확실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기술 수출, 사실 이게 바이오 벤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가 기술 수출이거든요. 왜냐하면 뭐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텍의 어떤 뭐 영세한 규모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돈도 워낙 많이 들고 또 노하우도 없고 이래서 다 대부분 다 최종 목표가 의약품을 상업화까지 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기술 수출이 목표거든요. 그러면 이제 뭐 다들 우리 기술이 좋아서 수출이 될 거다 확신합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많이 없거든요. 근데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시게 되면 이게 알테오젠이 지금까지 기술 수출하는 파이프라인이에요. 그 중에 메뉴에 3개 알트 비포라고 돼 있는 거 있죠. 이거는 지금 이때까지 2019년, 2020년, 2021년 매년 기술 수출을 했어요. 보게 되면 뭐 1조 6천억 그 총 계약 규모가, 그다음 2020년에는 4조 7천억, 그다음에 작년에는 1,200억. 그러니까 이 똑같은 알트 비포를 이번에 또 수출하게 된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술인 거잖아요. 어떤 약이든 간에 투약 시간 12시간 또는 5시간짜리를 5분 이내로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난소암 항암제다. 그러면 그거랑 붙여갖고 들어갈 수 있는 거고, 또 예를 들어서 뭐 폐암 항암제다. 그럼 그거 붙여갖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 붙이기 위해서 이제 그 회사에다 직접 개발은 해야 되겠지만 이 수출 자체가 이제 비독점으로 수출한 건 아니거든요. 특정 저금꾼에 맞춰갖고 하나씩만 수출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같은 제품이 연이어서 이제 수출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구매자를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. 그래서 이때까지 3번이나 팔아먹었던 기술을 또 파는 거예요.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이제 팔았는데 이게 뭐 기술이 반환돼서 돌아왔거나 사실 그런 건 아닌 거거든요. 오히려 이전에 2019년, 20년, 21년 이렇게 팔았던 기술들이 오히려 임상 단계가 1상, 2상, 3상 더 진행이 되고 진척이 되면서 더 이제 차기 후기 구매자들은 앞선 선례를 보면서 확신을 가지는 거죠. 아, 이거 괜찮겠다. 큰 문제 없네.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예를 들어서 약이 효능이 압도적으로 좋으면 사실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. 왜? 그 약만 찾으니까. 근데 A사와 B사의 약이 효능이 비슷해요. 그러면 12시간짜리 맞을 걸 택할 거냐 5분짜리 맞을 걸 택할 거냐 하면 그 환자 입장에서는 5분짜리 택할 수밖에 없거든요. 이건 어떻게 보면 고만고만한 제약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출액을 굉장히 크게 높여줄 수 있는 기술인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죠. 그래서 잘 팔리는 기술인 거죠. 오늘은 알테오젠의 그 주사제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뭐 주사 투약 시간을 12시간에서 5분으로 줄여주는 획기적인 기술이고요. 여러 차례 이제 기술 수출이 있었는데 뭐 이번에 한 번 더 또 기술 수출 이벤트가 일어날 것 같아요. 연내에 일어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계약 규모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계약금을 많이 받으면 전체적인 계약 규모는 늘어나는 거고요. 또 계약금을 좀 줄이고 로열티 쪽의 비중을 높이면 또 전체적인 계약 규모는 줄어들 수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이제 전체적인 계약 규모에 또 계약금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는데 진짜 좋은 기술은 사실 로열티 쪽에 포커스 맞추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뭐 액수가 뭐 여러분들 생각했던 예상과 좀 많이 다르더라도 좀 계약 내용을 좀 회심히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뭐 알테오젠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히 다뤄봤습니다.
야구론 기자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